6번 문제.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A3과 A7이 서로 같다. 이때 A1 값을 계산하시오. 규칙성을 파악해 봅시다. 이것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해야 될 테니까, 만약 항의 번호가 여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1이나 2, 4나 5, 7과 8 뭐 이러시겠죠. 그런 숫자라면 위치에다 대입하고, 만약 n이 3의 배수 3, 6, 9 이런 수가 나오면 아래에다 대입해라 라는 뜻이죠. 결론은 몇 번의 노가다를 거쳐라 라는 얘기예요. 딱히 없으니까요. 그럼 n에다가 일단 여기 n에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좌변은 A2, 여기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붙어있을 테고요.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2A, A1인데 그냥 A라고 합시다. 2A 더하기 3과 같다. 이 정도겠죠? 네. A1을 구하는 얘기는 A 값 구하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더는 안 돼요, 정리가. 그 다음 이번엔 A에 2를 대입해라. N에 2를 대입해라. N에 2 대입하면 얘는 플러스 1이 되죠? 1 곱하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왜 2를 대입하냐면 N이 2가 되면 위에다 대입하는 거야. 밑에다 대입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N에다 2를 대입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먼저 있었던 두 번째 항이 이거죠. 두 번째 항의 2배. 이거 2배 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 거기다 또 3을 더해라.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n에다 이제 3을 대입하게 되죠. 그럼 A4는 3을 대입하면 밑에다 대입해요. 세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에요. 거기서 2를 빼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여기까지. 그 다음 다시 A5로 갑니다. A5. 그럼 n에다 4를 대입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n에다가, 우리는 n에다 4 대입한 겁니다. 그럼 양수가 되죠? 그럼 양수 앞에다 놔두고 앞에 있는 항의 2배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 거기다 3 더해라. 마이너스 7 A6 얼마 안 남았어요. A7까지 가면 되니까. A6 n에다 5 대입한 거죠. 3의 비수 아니니까 이 규칙. 여기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 쓸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앞에 있는 항의 2배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4 거기다 3 더해라. 그럼 그 값은 16A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1. 네, 끝났네요. A7 얘네다 6 대입하죠? 3의 배수. 위에 있는 식에 2를 더해라. 16A 플러스 13 2를 빼라. 플러스 9. 그러면 A3과 얘랑 A7이 서로 같다. 1로 넘어가면 20A 제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로 나눠지죠. 5분의 3 이렇게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11번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3점, 이렇게 3점 주어졌죠. 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NB가 있답니다. 이때 삼각형 OANB의 경계와 내부 점 중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면 fn이 된다. 그때 그 시그마 값을 구하시오. 그림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눈으로 봐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림 0,0 여기 원점 3n, 0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3n, 0 대충 여기다 잡을게요. 3n, 0 다음 b 0,3 여기쯤. 네, b예요. 그래서 삼각형 ABC를 만들었다. 삼각형 ABO를 만들었다. 자, 이랬을 때 삼각형 경계와 이 내부 안에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건데, 일단 여기는 잘 모르겠죠.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0부터 3까지 얘는 3의 배수. x좌표는 y좌표는 정수점 찾는 거잖아요. 그럼 y좌표는 0 아니면 1 아니면 2겠죠. 정수점이 나와봐야 0, 1, 2, 3 이렇게 중에 찍힐 거 아닙니까? 경계도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경계점은 1개. 그럼 2에서 경계점인데 이렇게 이거를 뭐 하냐면 정확히 3등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정확히 3등분 되지 않을까? 닮음이니까. 높이가 3등분? 그럼 여기는 밑변도 3등분. 그럼 여기는 n, 2n 이렇게 되네요. 맞니? 그럼 y좌표가 2이면서 x좌표가 정수인 거는 0,2, 1,2, 2,2 하다가 나중에 n,2까지. 몇 개? 0부터 n까지니까 n 플러스 1개. 1부터 n까지면 n개인데 0부터 n까지니까 n 플러스 1개. 그치? 여기 안에 이렇게 정수점이 이렇게 찍힌 게 이거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점은 y좌표가 1이고 몇 컴마 1, 몇 컴마 1, 몇 컴마 1이 되는 정수점을 찾는 거야. 그럼 0,1, 1,1, 2,1, 3,1 마지막은 2n,1. 여기 정수점 여기까지 이렇게 찍히는 정수점의 총 개수는 0에서부터 2n까지니까 2n 플러스 1개. 됐니? 그럼 여기는 몇 개야? 0부터 3n까지니까 여기는 3n 플러스 1개. 그럼 따라서 fn은 이거 다 더한 거니까 6n 플러스 4. 1, 1, 1, 1. 4번 더했으니까 맞죠? 6n 플러스 4. 그럼 여기다 집어넣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6k 플러스 4는 6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4 곱하기 10. 네, 저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격자점 치고는 비교적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듀얼 A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주어져 있는 저 분수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건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이거 2배. 8n 빼면 12. 맞습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항으로 보면 되잖아. 어차피 이게 일반항이니까. K가 1부터 N까지 이게 다 결국하면 SN을 말하는 거네. SN이 이거나 뜻이잖아. 단 얘가 일반항이고. 그치? 그럼 여기는 AN 자리 대신에 저걸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야. 2K 플러스 2, 이제 N으로 가야 되겠죠? 이건 일반항이니까 이제 2N 플러스 1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A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이거 2N 이게 지금 4가 겹치죠. 4를 바깥으로 빼내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근데 이거를 구하시래요. 이거 얘는 항이 2개 꼽혀져 있는데 쟤는 항이 1개씩밖에 없는데 얘는 연속하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럼 9와 7과 연속하려면 8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8이 9와 7을 연계해주는 8을 집어넣으면 9와도 이어지고 이렇게 7을 집어넣으면 또 다 8과도 이어지고 8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8을 어떻게 넣지? 분수잖아. 여기다 A8을 곱해. 분수잖아. 똑같이 곱하면 돼. 그럼 값은 안 변해. 그럼 분배하잖아. A9 곱하기 A8 플러스 A8 곱하기 A7 분의
얘는 A9 곱하기 A8 빼기 A8 곱하기 A7 맞니?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요? 8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8 대입하면 A9 곱하기 A8이 나와. 8 대입해. 4 곱하기 17 곱하기 19. 네, 이렇게. 그러다 이제 뭐 대입해? 저거 만들려면 7 대입해. 그럼 A8 곱하기 A7은 대입하면 4 곱하기 얼마? 7 대입해. 15 17 집어넣으면 되지. 4 곱하기 17 곱하기 19 더하기 4 곱하기 15 곱하기 17 분의 4 곱하기 17 곱하기 19 빼기 4 곱하기 15 곱하기 17 4 곱하기 17은 다 지워지네. 다 1분의 5 지워지죠. 그럼 남은 건 34분의 4 약분하면 17분의 2 됐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등차수열의 SN 값. 그러니까 저기가 시그마 1부터 n까지 SN인데 일반항의 재고 왜 합이 2차식이지? 아, 등차수열이구나. 누가? 얘가 일반항이 되는 등차수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연속한 두 개 항의 곱인데 연속했으면 좋겠고 8과 9와 7을 이어주려면 8이 필요한데 A8을 위아래 곱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천천히 여러분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요. 저 양반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지? 오늘은 드디어 12시를 찍는 건가? 이 문제까지만 하고 정리합시다. 어차피 다 마무리 못할 것 같아요. 질문이 또 몇 개 더 남아서 어차피 마무리 안 되니까. 1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2차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N, BN이라고 했을 때 선분 여기 있네요. 선분 A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잘 읽혀. 저건 잘 안 보여 사실. 선분 AN, B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두 점을 AN, BN이 아니고 X좌표와 0 이상인 점을 CN이라 했을 때 CN의 좌표를 구하시오. 오, 이거 아까랑 비슷한데? 이건 아까 이거는 이렇게 연립해서 풀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아까처럼 이제 연립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포물선, 직선, 만나는 두 점에 서로 다른 두 점. 여기를 만나는 점은 AN, BN인데 여기 일단 AN, BN이에요. 알파벳으로 둘까요? 귀찮으니까. 이거 AN, BN 쓰기도 좀 귀찮고 이건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얘를 베타. 그럼 아까 했던 거 아닌가?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그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의 이차함수일 때는 사이가 아니고 사이 중에도 중점에 놓인다. 그 내용이네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내용.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AN, BN인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게 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 문제는 그게 아닌데. 자, 이게 교점이 안 나와서 다시 그릴게요. 포물선의 폭을 좀 더 이렇게 폭을 좀 이렇게 잡아야 되나 봐요.
그 직선. 그리고 이 직선의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대충 봐주세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너무 맞추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이게 AN이고 BN인데 얘네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포물선과 원이 만나는 교점 중에 여기가 원점일 거 아니야. 이게 아래로 부룩한 포물선인데 원점이 꼭점인 포물선이니까 그 중에 만나는 교점 중에 얘네가 아닌 양의 위치에 여기에 뭘 뒀다고요? CN을 뒀고 그 CN에 X좌표가 AN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AN, 이 점의 좌표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A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한 점을 알파로 두게 되면 얘는 알파 제곱, 얘를 베타로 두게 되면 베타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굳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말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으면 얘는 뭐가 되죠? 직각삼각형. 그러면 얘 기울기와 표시가 좀 될까요?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 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두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 관계니까. 됐니? 그럼 이 기울기는 아까 얘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프가 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돼 있는 두 점을 이은 선분행과 이렇게 되는 선분이 있죠. 둘이 평행할 때 여기는 X좌표와 여기는 X좌표에 여기 뭐라고요? 중점이 된다고. 그럼 여기는 X좌표가 알파였고 여기는 X좌표가 AN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수직에 만들어지는 직선의 요 위치는 얘랑 똑같은 평행이 되는 위치, 접선의 위치는 얘랑 더한 거 알파 플러스 AN의 중점. 맞니? 우리는 이 기울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이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랑 같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뭐냐면 x값이 이거일 때 미분계수지.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f'x는 2x. 거기다 뭐 대입하죠? 요거.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AN이 되니까 약분하면 알파 플러스 AN이 이 기울기야. 이 기울기. 얘 기울기. 이걸 L이 할까요? L의 기울기. 그럼 이번에는 이쪽을 봐야 되겠죠. 이쪽.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점이야. 이 두 점. 이거. 이 직선의 기울기. 이걸 M이라고 한다면 M의 기울기. M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와 서로 같죠. 근데 이 점은 여기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X값의 중점에 도달한다. 근데 여기 있는 X값이 AN, 오른쪽에 있는 X값이 베타, 중점에 있는 값이니까 이 위치는, 여기 좀 그림이 겹쳐서 안 그려놓을게요. 여기 포물선에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겹친 이 위치가 베타와 AN과 베타를 더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X값의 위치가 여기라고.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는 같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인데 얘는 이거의 미분계수 값과 같다. 그럼 똑같겠죠? 미분한 다음에 이거 2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때 m의 기울기는 베타 플러스 a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둘을 곱하면 알파 플러스 an 곱하기 베타 플러스 an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이거를 이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얘랑 연립할 수 있죠. 연립해서 교점 x 앞에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도 되긴 됩니다. 근데 아까 그거는 한번 보여드렸고 솔직히 좀 길긴 하겠니까 이런 걸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얘 분배를 하겠죠. an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an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식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지금은 근데 뭐 찾아야 되죠?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찾긴 했는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어차피 지금은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죠. 저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 좌표 이거 좀 이제 지울까요? 너무 지저분해져서. 저 포물선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n의 교점을 찾는 거죠. 그럼 얘를 연립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겠어요? 네. 근데 그 교점 x좌표를 an이라고 했으니까 맞니? 교점 x좌표를 an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교점의 an이 아니야. 얘랑 얘랑의 교점 x좌표는 아까 그림을 지우는 바람에 이렇게 돼 있었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이 되죠? 맞습니까? 맞니? 자, an 값 구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위에서 지금 구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거 다 대입만 하면 되네요. 길을 잃었던 이유가 뭘 구하라는지 여기 버젓이 써져 있는데 네, an을 구하라는데 an을 구하려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서 구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를 대입합니다. an의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근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a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분의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니요 그럴 필요 없네요. 이게 지금 짜맞춰져 있구나. 여기 있네요. n제곱 뭐 이게 근구하려고 근구에 대해서 좀 귀찮아질까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보였어요. n제곱 플러스 an 여기가 있네요. 딱 맞춰졌네요. 얘만 1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n제곱 플러스 an은 n-1과 같다.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1 마이너스 1이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2 네,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20씩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네.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면 포물선, 직선, 만나는 교점 알파와 여기 베타. 근데 여기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을 만약 CN이라고 두고 그렇죠? 그럼 CN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렇게 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이게 지름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와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의 곱이 마이너스 1. 근데 이 두 점의 선분의 길이 구할 때 복잡하게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구한 방법을 본다면 이 선분의 기울기는 여기 이 점과 이 점 얘기하자면 이게 CN의 좌표는 AN이었어요.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얘랑 얘랑의 중점에 나타난다. 그래서 미분계수에 미분식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AN을 대입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기울기는 알파 플러스 AN이 되고 이쪽 기울기는
베타 플러스 AN이 되더라. BN이 되더라. 에이, 왜 이래? 베타 플러스 AN이 되더라. 그게 두 기울기의 곱이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걸 아까 이 내용에서 이해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여기 알파, 여기 만약 AN이면 얘는 알파 플러스 AN의 절반의 위치에 중점에 도달한다. 그걸 가지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쪽에서 뒤에서 보면 AN과 베타의 접선의 기울기. 됐죠? 얘를 전개하면 AN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AN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 알파 베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연립한 겁니다. 연립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은 0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이 되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an의 제곱 플러스 x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넘겼더니 an의 제곱 플러스 an의 값은 n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더니 이제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마이너스 2 여기에 이거 뭐 간단한 수열의 합의 계산이니까요. 저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표현.